50세 이후라면 누구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무심코 저지르는 작은 실수가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특히 자칫하면 노후 경제부터 건강, 인간관계까지 모두 악영향을 미치니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는 빚을 내서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50대에 접어들어 수입이 줄거나 직장에서 물러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고 신용카드나 대출에 의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인 빚은 노후에 큰 짐이 되고 결국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빼앗아 갑니다. 빚 갚느라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결국 자식들에게까지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노후 준비에 있어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50대가 되어서는 적금을 막 시작하거나 퇴직금으로 무턱대고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후 자금을 제대로 모으려면 빨리부터 꾸준히 계획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실패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재무 상담이나 투자 계획 없이 무작정 움직이는 건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건강 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에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만납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나 관절 문제가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전문가 상담 없이 무턱대고 운동 계획을 짜는 것은 위험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무리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노후에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도 노후를 위태롭게 하는 큰 요인입니다. 50대에는 자녀 교육과 결혼 문제, 부모님의 건강까지 한꺼번에 신경 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지거나 소통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적 골이 커지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대 이후에는 사회적 고립도 매우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은퇴하거나 직장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교류가 줄면 심리적 고립감이 커지고 이는 치매나 우울증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친구나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활동 등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기술 변화에 뒤처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뱅킹, 스마트폰 앱,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는데 50대 이후에도 디지털 기술을 무시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고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거나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새로운 취미나 배움에 도전하고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50대 이후에는 수면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처럼 잠을 적게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 나이대에는 수면의 질과 양이 건강에 직결됩니다. 불규칙한 수면이나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뿐 아니라 만성질환의 악화, 심지어 기억력 감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등 수면 환경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50대에는 영양 섭취에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대사율이 떨어지고 체내 흡수율도 변하기 때문에 단순히 젊었을 때처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필수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줄면 근육량 감소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매 끼니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으로 골다공증 예방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와 함께 50대부터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잘 가지 않지만 이 시기부터는 증상이 없더라도 암, 심혈관계 질환, 당뇨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조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수입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 성공률을 크게 높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기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는 것도 필수입니다. 업무에서 물러나거나 가족 문제가 많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데 이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만성 피로, 소화불량, 심장질환까지 위험해집니다. 명상, 산책, 취미 활동, 가벼운 운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장기적으로 노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50대가 되면 재산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상속 계획과 노후 자금 분배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돈을 쓰거나 상속 문제를 방치하면 가족 간 갈등이 심해지고 본인의 노후 생활에도 큰 혼란이 생깁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후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중 하나는 마음 건강 관리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독립하고 직장을 떠나는 등 인생의 변화가 많아 외로움과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거나 사회적 교류를 끊으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전문 상담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이후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지출이 늘어나거나 낭비가 심해지면 노후 자금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충동구매, 과한 외식,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 등 생활비를 꼼꼼히 점검하지 않으면 작은 지출들이 모여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꼼꼼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50대 이후에는 적절한 사회적 관계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직장을 떠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자연스럽게 외로움과 고립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동호회나 지역 모임, 봉사활동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꾸준히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기존 건강 상태를 과신하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젊었을 때처럼 몸이 금방 회복되지 않고 만성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은 증상이 없어도 몸속에서 서서히 악화됩니다. 본인이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 약 복용과 생활습관 개선에 신경 쓰는 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50대부터는 적절한 운동 습관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움직이기보다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병행해야 하죠.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나빠져 넘어짐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은 특히 낙상 예방과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 상담 후 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더불어 50대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점은 미래 대비를 미루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노후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보험 상품과 재정 계획을 늦추면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 발생 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질병은 막대한 의료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보험과 재정, 관리는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50대가 지나면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무관심도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등 생활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었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각종 정보 접근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사기 피해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사용법과 보안관리법은 꼭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50대가 되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수면, 습관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처럼 잠을 적게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집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 감퇴,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등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 5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은 과도한 스트레스 방치입니다. 이 시기는 직장 내 위치 변화, 자녀 독립, 부모 부양 등 여러 가지 인생의 변곡점이 겹쳐 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제때 해소하지 않고 쌓아두면 우울증, 불안장애뿐 아니라 심장질환, 소화기 문제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 가벼운 산책, 취미생활, 상담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부터는 영양 섭취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력도 떨어지는데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면 근육 손실이 빨라지고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당분과 나트륨 섭취는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고혈압이나 당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필요시 영양제 섭취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더불어 예방접종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독감 백신이나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을 미리 차단해 큰 병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노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죠. 끝으로 50대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아무 계획 없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 모으기뿐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일상의 루틴을 미리 정립하는 일입니다. 일상에 규칙성을 부여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걷기, 독서, 새로운 취미 도전 같은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세우고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50대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은 운동을 갑자기 무리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게 무거운 중량을 들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과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대신 걷기, 스트레칭, 수영, 요가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 자신의 체력과 상태에 맞게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또한 50대 이후엔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은퇴나 자녀 독립 후 가족과 떨어져 지내거나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질 수 있는데 이런 심리적 고립이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이웃, 동호회, 봉사활동 등 사회적 교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금전 관리에 대한 불안과 무관심입니다. 경제적 불안감은 스트레스의 큰 원인인데 지나치게 지출을 줄이거나 반대로 계획 없이 소비하는 모두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재무 상담을 받거나 노후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만드는데 필수입니다. 또 한 가지 50대 이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치아 건강 관리입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음식 섭취가 불편해지고 소화도 잘 안 돼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칫솔질뿐 아니라 치실, 구강, 세정제 사용 등으로 구강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치아가 상실되면 보철 치료 등 적절한 조치도 서둘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가 바로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여 후회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지치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매일 현재에 집중하는 마인드풀니스나 간단한 명상 혹은 감사, 일기 쓰기 같은 실천이 큰 도움이 됩니다. 50세 이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영양 불균형과 편식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잘 버텨줘서 크게 문제되지 않던 식습관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족한 영양소가 쌓이고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 생선,
콩류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먹고 채소와 과일도 다양하게 섭취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균형 있게 공급해야 합니다. 게다가 5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을 방치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지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가 빨리 찾아올 수 있죠. 적당한 운동, 일정한 취침 시간 유지,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멀리하는 습관 등이 중요하며 필요하면 전문의를 찾아 수면, 클리닉 상담도 권장됩니다.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문제는 만성 질환의 조기 관리 실패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특별히 증상이 없을 때가 많아 별일 없겠지 하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질환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 없이는 심장병, 뇌졸중, 침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처방약 복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더불어 50대가 지나면서 스트레스 관리에 실패하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만성 염증 상태가 만들어지고 이는 결국 다양한 질환을 불러옵니다. 명상, 취미생활, 친구와의 대화, 가벼운 운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5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중 하나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아직 괜찮겠지 하며 미루다 보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질병도 늦게 발견되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혈액검사, 골밀도 검사 등 주요 검진은 꼭 챙기시고 가족력에 따른 추가 검사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꼭 피해야 할 것은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과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눈 건강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면 안구 건조증, 시력 저하,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분별한 정보 과잉은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쳐 불안감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죠. 따라서 하루 일정 시간을 정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눈을 자주 쉬게 해주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고립을 스스로 만들거나 방치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50대 이후에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은퇴로 인해 소통이 줄어들면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이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지역사회 모임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을 유지하는 게 노후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가 과도한 다이어트와 무리한 체중 감량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극단적인 식이, 제한이나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근육 손실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 면역력 저하와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최선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는 정서적 억압과 감정 무시입니다. 50대가 되면 자녀의 독립, 배우자의 건강 문제, 은퇴 후 삶 등 여러 변화가 몰려와 스트레스가 심한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해소하지 못하면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고혈압, 심장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 상담, 취미 활동 등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꼭 익혀야 합니다. 5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또 하나의 행동은 과도한 약물 복용과 자가진단에 의한 약물 남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통증이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쉽게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의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약을 복용하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고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특히 진통제나 수면제, 소염제 등의 장기 복용은 몸 전체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상담을 거쳐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50대 이후에는 경제적 무계획과 재정관리 소홀도 심각한 노후 리스크입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 수입이 줄거나 없어진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게 됩니다. 재테크나 연금, 보험 등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고 무분별한 소비를 계속한다면 노후의 생활 안정은커녕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무시하거나 미루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초기 증상 없이도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암, 심혈관 질환, 당뇨 등 중년 이후 빈번한 질병들은 정기 검진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검진 일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문제로는 수면, 습관의 방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수면, 환경 개선과 필요시 전문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50대 이후 특히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사회적 고립과 인간관계 소홀입니다. 은퇴나 자녀 독립 이후 외부와의 접촉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대인 관계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회적 고립은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친구나 이웃과 교류하고 동호회나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50대 이후에는 기술 변화에 뒤처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온라인 뱅킹, 디지털 의료, 서비스 등 현대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이를 무시하거나 두려워해 배제하면 편리한 서비스는커녕 중요한 정보 접근이나 생활 편의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배우고 익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자녀나 손주 세대와 소통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중 하나는 스트레스 관리 소홀입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시기라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고혈압, 심장병, 소화기 질환뿐 아니라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져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명상, 산책,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